내년도부터 치매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신체 기능과는 상관이 없는 인지 지원 등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또 송년회 계절을 맞아서 중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까지도 위협하는 알코올성 치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강섭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치매의 원인과 유형 너무나도 다양하죠.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그리고 오늘 주로 이제 다루게 될 요즘 송년회 시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워낙 이제 음주 문화가 관대하다 보니까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치매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노인성 치매인데요. 그건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인데 외국의 경우는 약 10%가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24%라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2배 이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높네요. 알코올성 치매가 다른 치매하고 좀 다른가요?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까? 알코올성 치매에서는 첫째 작업기억이라는 것이 떨어지는데요. 작업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기억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여기서 뉴스를 진행한다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기억들 그런 것들이 단기간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의 유창성이 감소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든지 또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요. 뇌 영상에서도 좀 차이를 보이는데 뇌실이라는 것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요. 뇌실이 커지게 되고 또 전두엽이 커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운데 이렇게 빈 공간 까맣게 보이는 공간이 커져 있고 또 전두엽 부위의 위축이 두드러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도 굉장히 크다던데 아무래도 알코올성 치매인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었던 분들에서 많이 오고 또 이게 전두엽을 침범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충동성을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동적인 행동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언어의 유창성이라든지 어휘가 생각나지 않는다든지 이건 그렇습니다. 중년 이후에 좀 흔한 그 증상 아닙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것이죠. 사실. 금주는 그러면 당연한 얘기일 테고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치료 예후가 어떤지가 참 궁금합니다. 술을 끊으면 그 건강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일부에서는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다시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다른 치매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지기능 개선제들이 알코올성 치매는 큰 효과가 없고요. 일부 이제 연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매우 치료 결과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성 치매의 치료의 시작은 일단 금주부터 시작이 그렇습니다.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또 그 전체 치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초기에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인지 이게 치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상당히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건망증하고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대개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좀 우울한 일이 있거나 이럴 적에 일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다가 되돌아오는 것이고요. 또 건망증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지만 끝내는 찾게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발병하게 되면 끝내 둔 곳을 찾지 못한 것이 현상이 일어나고 또 각종 정신행동 증상도 반복이 됩니다. 무감독이라든지 또 무의욕, 우울, 불안, 초조 등의 정신행동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치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행동을 보일 때쯤 병원을 가봐야겠구나. 주위 사람들이 혹은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초창기에는 건망증이나 집중력 저하 같은 인지기능을 자기도 호소하지만 가족들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던 일, 작업이나 이런 일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처럼 잘하지 못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실수가 나타나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검사는 대개 인지기능검사, 종합인지기능검사라는 것을 해서 각종 설문하기도 하고 물어보고 덧셈, 뺄셈 이런 것도 하고 아까 보신 그 뇌 영상 촬영을 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감별받게 됩니다. 그러면 등급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단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게 되던데요. 예, 치매는 우리 임상적으로는 대개 4등급으로 최경도, 경도, 네. 중등도. 중등도죠. 네. 예, 그리고 중증 이렇게 4개로 나누는데 네. 최경도는 이제 막 건망증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치매 초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은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고요. 네. 예, 본인도 그렇고 조금 옛날 같지 않고 실수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이제 경도부터 제대로 된 분명한 인지 장애를 보이는 것인데요. 그땐 여러 가지 물건을 둔 곳을 기억을 못한다든지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이런 기억력과 진압력의 장애를 보이고 이제 중등도 경도에서 시간에 대한 그 감각이 진압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요. 예, 시간. 시간을 잘 몰라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 몇 시인지 이런 시인지.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중등도에 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잘 계절에 맞춰서 잘 입지 못하고 여름에 겨울옷을 자꾸 그렇습니다. 꺼내 예, 입는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중등도에 시작되고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그것도 중등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는 일들이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거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증에 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것이죠. 누군지 아들을 갖다가 잘 못 알아본다든지 그리고 언어를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게 되고 네. 예. 주변에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자기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4단계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단계별로 그 환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최경도, 경도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요. 둘 합치게 되면 약 60% 정도가 되게 되고, 네. 중등도가 약 26% 정도, 중증이 16%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통해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의사의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군요. 네, 그러면 거기서 등급에 대한 조사위원들이 나옵니다. 예. 집을 방문해가지고 예.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들이 나와서 그 조사표에 따라서 그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등급 판정 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네. 거기에 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의사의 소견서도 같이 첨부가 돼서 거기서 네.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알아보실 수가 있다고 해요. 1899-9988. 예, 1899-9988번으로 그 치매 콜센터로 연락을 취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그렇습니다. 수가 네. 있다고 하네요. 아까 좀 전에 그 치매 4가지 그 단계를 알려주셨는데 여기 그 장기 요양 등급별로의 환자의 상태는 등급별로 또 어떻게 차이가 그거는 나나요? 장기 요양 등급은 크게 5등급으로 나뉘는데 네. 이것은 얼마나 환자들이 그 보호자에게 의존하느냐 생활을 그래서 1등급은 아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고요. 그 등급이 의존도에 따라서 점차 낮아지게 되고 5등급은 이제 거의 의존하지 않고 혼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치매 등급을 판정할 적에는 이제 종합적인 뭐 기준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가서 그 표를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까지 잘 걸을 수 있는지, 밥은 네. 잘 먹는지, 뭐 다리에 어디 관절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에서 종합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장기 요양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장기 요양 등급 때문인데요. 상당수 치매 환자들이 또 등급 외에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0대 장모가 60이 넘은 사위인 고평석 씨의 도움을 받아 외출을 합니다. 식사도 사위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 씨의 장모는 혼자서는 대소변도 가리기가 힘들어서 24시간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치매 환자인데요. 요양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을 했지만 등급 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막 뭐라고 해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서 이거 있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걸
등급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치매로 고생 중인 원도상 씨 역시 요양보험을 신청했지만 탈락했습니다. 밤중에 집을 나가 낙상까지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지만 등급 판정 조사 당시에는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두 분만 이렇게 사시게 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다 불나면 어떻게 하시냐고. 본인들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그러시면서도 안 내주시는 거예요. 거동을 한다 해서. 보통 이제 치매라는 것이 뭐 아주 말기까지 가지 않으면 가끔씩 이제 좋은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그 등급 판정에 뭔가 좀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두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신체적 기능이 매우 좋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점수가 좀 낮게 나온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 사례분도 지속적인 어떤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시지 않고 때로는 조금 잘 지내는 것도 보이고요. 이분들이 직접 조사를 가보면 좀 그때그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이 치매 환자의 특징이 잘 못해도 막 하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네. 그 조사하는 분들도 정확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서 신체 기능하고 전혀 상관없이 인지 기능만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증 치매 노인들도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치매 환자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못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건가요? 이제는 모든 치매 환자들이 이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치매 국가 책임제가 이제 9월에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앞서 그 대상자 확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 큰 매력점인 것 같습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난 10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중등도 이상의 중등도 중증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산정 특례라고 해서 외래 진료비 같은 경우 약 10%만 지불하면 되는 기존의 부담을 10분의 1로 줄여서 그렇게 지불하는 그런 경감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참 혜택이 많아진다는 거는 반가워할 소식인데 이게 돈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고령사회에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 많은 전문가와 많은 그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특히 치매 환자들은 요양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자기 집에서 살면서 이 가족들과 같이 살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어떤 환경과 제도가 같이 갖추어진 그런 치매 국가 책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 노인 10명 중에 한 명이 여기 그 치매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그 좋은 예방법 좀 권고해 주실 만한 게 있겠습니까? 최근에 중앙치매지원센터에서 3권, 3행, 그리고 금해야 될 3금, 미안합니다. 3권, 3금, 3행을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식사를 생선과 채소가 골고루 포함된 그런 식사를 충분히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와 같은 머리를 많이 쓰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 3권이고요. 3금은 앞서 말씀드린 금주를 시행을 하고 또 금연을 하고 또 뇌 손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치는 경우도 낙상 등으로 인해서 운동할 때도 조심하셔야 그렇습니다. 늘 이게 머리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3행은 세 가지를 행하라는 것인데 첫째는 정기적인 신체 건강 검진을 받아서 어떤 그 성인병을 좀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의사소통, 가족이나 친지들과 의사소통을 자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그런 치매 예방 검사를 조기 검진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 삼성병원 오강섭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